네, 월요일 이 시간은 주부들의 재취업 성공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 이 시간 책임져 주실 CS솔루션의 신지훈 강사님, 그리고 재취업을 꿈꾸시는 주부님이십니다. 고희연 주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신강사도 뭐 저 만만치 않게 오랜만에 나오셨죠? 그럼요. 여기 갑자기 되게 새로워진 기분입니다. 새로워졌어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아름다워졌고 역시 제가 빠져야지 또 세상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계속 빠지실까요? 울적해지네요. 아니, 한 주를 시작하는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6월이 넘어가니까 약간 좀 마음도 바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바빠졌고요. 근데 조금 여유를 좀 가지려고요. 오늘 아침에 뭐 드라마에서 보니까 써니라고 하는 영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꼭 그 영화를 한번 봐야겠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고희연 주부는 오늘 처음 뵙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55세고요. 지금 전업주부로 집에서 있어서 좀 제 취업을 좀 준비해볼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55이신데 그렇게는 안 보이신 데다가 혹시 자녀분들은? 딸만 둘이었는데요. 다 출가시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된 게 이게 장점이고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세상에 벌써 출가를 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아직 바깥분은 일을 하시는 거죠, 사장님은?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집에 계시면 이제 밥 차려드리고, 왜 그 연세에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너무 시간이 많으시겠네요. 시간이 많아서 그럼 찾아야 될 인생이에요. 그러네요.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가 그러면 뭐 있으셨어요? 주부들의 특징이 요리를 하는 거. 요리는 좋아. 아니, 요리만 하면 좋은데, 막, 다 불러다 먹이고, 친구도 벨러다, 옆집 아줌마들도 혼자 먹기 싫으면 많이 해가지고, 막 뭐라 그래. 되게 특이해요. 제일 잘하시는 요리는요? 그냥 보편적인 거.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봤으면 또 집에 와서 한번 해볼까. 좀 그런 거를 즐겨 하는 편이에요. 그러네. 이 신강사께서는 잘하시는 요리요. 뭐 다른 질문이 아니라. 제가 잘하는 요리는 뭐 잡채, 이런 거. 손이 많이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닭볶음탕이라고 해야죠. 근데요, 이런 거. 잡채는 그냥 기본. 맞아요. 그렇죠. 간장만 맛있어요. 그렇죠. 간장만 맛있어요. 특별한 손맛이 필요 없는 게 잡채예요. 추천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샤브샤브 같은 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죠. 왜요? 그냥 국물만 잘 내면은 요리가 후딱 그리고 이제 한 상이 금방 나옵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손은 별로 그렇죠. 굉장히 의외로 안 가는. 뭐 거의 재료값도 한 3만 원 정도면 한 6명, 8명 정도가 그냥 확 다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폼도 나고. 얄팍한 음식 레시피만 외우셔가지고 그걸 이제 손님 오실 때마다 써먹으시는 거죠. 정답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취업해 보셨던 경험은 있으세요? 그전에는 좀 했었어요. 좀 여기 마트 같은 식품부에서 좀 일도 좀 해봤었고. 그래서 또 쉬니까 그만 쉬고 싶어요. 참 좋으시죠? 눈웃음은 그렇게 매력적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런 분들이 뭘 하신다 그러면 사장님이 바로 뽑으실 것 같은데 그 재취업에 임하는 이제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 더 나이 먹기 전에 내가 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또 그냥 열심히 한번 이제는 뭐 예전에는 애들이 걸리고 뭐 걸리고 뭐 근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 같아서 해보고 싶어서. 이 고희연 주부님을 비롯해서 이 시간 여러분한테도 알찬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을 뭐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넘으신 분들도 참 많이 보세요. 그분들이 궁금해하실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도 전화를 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고요. 845국에 1901번인가요? 1번으로 전화 걸어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궁금한 거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풀어볼 텐데. 신 강사님, 오늘은 어떤 주부의 재취업 이야기죠? 오늘도 이렇게 고희연 주부님처럼 나의 재주는 나누어 주는 것, 맛있는 거 만들어 먹는 것,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푸드 매니저라고 하는 직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푸드 매니저 하면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도대체 뭘 매니저하는 건가? 음식을. 그죠, 음식을. 뭐 걔를 띄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소가 있었고요. 영양사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반찬 가게 가면 반찬 가게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분을 딱 만나게 해드리면 나만의 반찬 가게, 나만의 영양학을 풀어주시는 분들이 되시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참모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뭐 굉장히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요즘 따님이 두 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출산을 혹시? 아직은 이제 곧 푸드 매니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가정 내의 푸드 매니저, 이제 따님들한테 음식 지원해주고 내 손자 손녀들한테 맛있는 거 주는 거를 사업으로 바꾸시거나 네. 회사에 들어가셔서 하게 되는 그런 걸 바뀌시는 거죠. 근데 지금도 따님들 반찬을 좀 해다가 안 우리 드세요? 딸은 열심히 해다 줘요, 진짜. 그렇죠. 네, 해다 주는 걸 제대로 잘 애들이 챙겨 못 먹는 게 저기지. 안타깝죠. 해다 주는 거는 열심히 지금도 그렇죠. 해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게 장기이신 분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주부님들이 음식을 퍼다 줄 때 그냥 퍼다 주시는 거예요. 뭐 양을 잰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건강을 생각한다거나. 근데 이제 푸드 매니저가 하는 거는 건강을 생각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막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요거보다 조금 더 슬림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살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처럼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는 다이어트에 맞는 저염도 고단백 식단을 준비해서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일정 양을 미리 가져다가 어떻게 드시라고 얘기해주고 하시기도 하고 네. 앉은 자리에서 저는 다 그냥 받아먹는 거죠. 게으른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게으르고 또 바쁘신 분들이 그렇죠. 또 필요할 수도 예.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요리에 관심은 기본이겠고 그렇죠. 그 영양학적으로도 지식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다행히도요. 이 푸드 매니저를 이제 가르치는 곳에서 네. 이런 영양학적인 균형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뭐 요리를 좀 하셨던 분, 뭐 특히 이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리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급식하는데 이런 데 있는 영양사 분들하고 네.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가요, 그러면? 영양사 분들은 사실은 일정한 대학을 나와야 하고 자격증이 필요한 일이지만 네. 푸드 매니저는 자격증이 딱히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요거는 수료제지 자격제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일반 주부님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음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시지만 예전 분들은 이제 뭐 꼭 그 과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거나 그렇죠. 자격증을 따지 않으셔도 그분들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좀 딱 맞는 그렇죠. 직업이 그런 아닐까 직업이- 네, 생각이 그럴 수도 드는데 있겠네요. 오늘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네. 가져오셨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푸드 매니저를 접하게 되신 건가요? 원래 이분은 자녀분이 아토피가 좀 있었어요. 근데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정말 먹일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굉장히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뭐 일반적인 과자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영양적인 부분, 뭐 보조적인 부분 많이 신경을 좀 쓰게 되신 거예요. 네. 원래 처음 가셨던 건 보조제 쪽으로. 그래서 요즘 뭐 이런 다단계 이런 데서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데서 영양학 교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서 듣다가 보니까 이게 보조제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식사가 바뀌고 식단이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좀 인식을 하게 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 같은 아토피 아이를 둔 어머니들에게 내가 좀 도움을 주자. 왜냐면 이분 안 바쁘신데 바쁜 부모님들은 못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뭐 다이어트, 당뇨로 하나하나 좀 넓혀가신 거죠. 좀 사실 음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또 사람마다 맞춰서 뭘 해준다는 건 상당한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맛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푸드 매니저가 되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까 영양사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죠. 영양사면은 뭐 급식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네. 네. 푸드 매니저는 어디서 일을 주로 하게 이제 될까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네. 사회복지단 재단 쪽에서도 많이 일을 하고 있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시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서 일하게 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월급제로 이제 다니게 되시는 거고 개인 사업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되시면은 내 시간을 내가 굉장히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예요. 뭐 이 시간대만 내가 요리를 할 수 있고 배달을 할 수 있다. 딱 그 시간대에 일하고 배송하고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딱 일하시고 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네, 해서 그럼요. 처음에 예. 이제 시작을 하시다 보면 꽤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살리고 네. 소비를 원하는 분한테 네. 맞춤 선택을 해줄 수 있고 좀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리를 또 좋아하시니까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더 궁금한 거는 없으세요? 푸드 매니저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거를 뭐 수료를 해야 되니까 어디서 하고 또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데가 어디 학교가 있는 거든. 네. 학교는 아니고요. 네. 서울시 인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아주 재료비만 받고 저렴하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푸드 매니저, 슬로우 푸드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교육이 진행 중인데 재료비 정도니까 뭐 9만 원 정도면 충분히 배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9만 원이라는 부담이 게 없으시고. 기간이 보통 36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센터에서 짜기 나름이죠. 뭐 3주 안에 끝날 수도 있고 2주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시간은 굉장히 단기간에 끝나요. 그런데 사실 고현주 분님께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고현주 분이처럼 좀 제가 이렇게 잠깐 뵙지만 굉장히 좀 사교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분들께는 굉장히 딱입니다. 네, 왜냐면 내고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가서 다시 말 걸기 쉽습니까? 너무 날씬해서 이제 더 이상 보내드릴 게 없지만 이제 건강하게 영양 보충해주는 음식으로 추천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런 인상이실 경우는 믿음이 가서 음식에 대해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음식 해다 주시면서 이러면 사실 그 음식 먹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적인 면이 이게 잘 맞는 분들이 약간 그런 분들이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좀 밝고 조금 누군가에게서 말 걸기 되게 쉬운 분. 예를 들어 저 같은 여자 딱 봤을 때 해야겠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전화번호 하나 적어주고 다이어트 할 때 연락해요. 연락하실 거죠. 고현주 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제가 연락드려야죠. 저는 바쁘게 게으른 여자거든요. 그렇죠. 바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한 우리 신랑님에 위해서.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푸드 매니저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드 매니저에 대해서 주부 재취업 성공기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푸드 매니저면 조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꼭 필요한 자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푸드 매니저가 될 수 있는 자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좀 감각이 있는 분이 사실은 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조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갖고 있지만 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푸드 매니저 같은 경우도 수료하시고 난 다음에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누군가에게 맞춤으로 뭔가를 해준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요걸 좀 제안해줘야겠다. 요걸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어차피 수업 시간에 기초적인 모든 영양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건 다 배우세요. 저장 음식 만드는 거까지 싹 다 배웁니다.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시 배우셨을 때 각 그 대상자에 맞게끔 맞춤을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나가시고 더 자리를 잘 잡으시죠. 센스가 좀 있으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요런 것들 아니면 여기다 요런 것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센스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방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물론 재취업을 꿈꾸는 우리 고희연 주부님 같은 주부님들도 관심 가져보실 만하지만 왜 이 신부 수업 하거나 신혼인 주부들도 많이 음식을 배우잖아요. 못하니까. 근데 이왕에 배울 거, 뭐 영양학적으로도 좀 처음부터 완벽하게 배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나쁘진 않죠. 나중에 이제 또 시어른들은 굉장히 사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생활력 있는 여자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배우러 다니냐. 요즘 푸드 매니저 하는 거 배우러 다니면 요리도 배우고 나중에 또 우리 또 애기 아빠 신랑이 또 뭐 안 되면 제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시어른들이 사랑받을 수 있겠죠? 너는 역시 대단한 아이다. 막 쟤랑 같이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런 좀 신뢰를 갖게 되시거든요. 추천해드리네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손맛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매니저가 영양학적으로 잘한다 그래도 맛이 없으면 그거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손맛이라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맛을 내는 걸 좀 아시는 분들, 이게 맛내는 걸 좀 타고나셨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친정어머님의 손맛을 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심이 조금 푸드 채널을 잘 즐겨보고 요리 프로를 좀 많이 TV에 뭐 인터넷 요리 맛집 막 이런 걸 많이 클릭해서 보고 좀 그래 거기 나오면 괜찮은 거에서 막 따라 해보고
요즘 관심이 좀 있어요. 요리 여자들이 더 관심 많잖아요. 저도 관심 많은데 맛은 별로일까요? 맞아요. 저도 열심히 봐요. 레시피도 많이 보고. 이게 차이더라고요. 레시피를 많이 보는 거하고 레시피를 해보는 거하고 차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먹어보고 이거 뭐 들어갔지 해보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요리가 느세요. 그렇죠. 근데 맛있다. 뭐 들어가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안 하시면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렇죠.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레시피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레시피가 입으로는 요리 한 상, 두 상 바로 차리죠. 입으로 해도 잡습니다. 너무 공감하셔가지고 얼마나 진짜 안 하십니까 지금. 근데 이제 해 놓으면 이 성분이 이상해. 뭐 이렇게 이거죠. 포이즌이 되는 거죠. 포이즌 먹으면은 이건 독은 아닌데 독처럼 죽는. 굉장히 또 슬픈 요리. PD가 고만하라고. 양성 과정의 수업은 그럼 아까 이제 36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그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 아니면 기본 수업이 그 정도라는 건가요? 그거는 최장시간이에요, 사실은. 훨씬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수료이기 때문에 뭐 짧게는 8시간, 많게는 36시간 정도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상원을 모집할 때 전혀 요리를 못한 사람이 아니라 요리를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람,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그러니까 꼭 주부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사실 요즘은 굉장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좀 젊은 층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쪽 분들도 되게 도전해 보실 만한 업종 중에 하나여서 그런 분들이 창업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사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출장 요리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하고도 약간 좀 비슷하게 활용이 되면 그렇죠. 사업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집들이 집들이 할 때 딱 와서 몇 사람 인분 딱 식사 준비해서 쫙 차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몸조리 끝나고 난 다음에요. 조리사님들 가시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홀로 고독히 못해 먹잖아요. 딱 갖다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출장 요리 맞춤 서비스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군데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활용이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6시간 최장시간 수료를 하면 이 취업을 이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문제잖아요. 업체에서 사실은 보통 요즘은 그 개발센터가 아닌 업체에서 아예 모집을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취업은 사실은 고액으로 월급이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원활하게 되긴 하십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많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시간제로 많이들 들어가시기 때문에 뭐 적게는 한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한 200만 원 정도까지이신데 주로 사실은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이게 그럼 이제 시간제라고 그러셨는데 시간제라 그러면 왜 음식 재료비 같은 거는 그쪽에서 주고 시간제인 거죠? 재료 구입비는 따로 다 주시는 거고요. 대신 재료 구매부터 시작해서 조리, 상차림까지는 다 이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완벽하게 끝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차린다라고 하면 보통 한 뭐 4시간, 5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이 걸리는데 이분들은 3시간 정도면 거의 착 마무리를. 풀 세팅. 그게 이게 보통 실력들이 아니신 거예요. 이제 저도 뭐 이제 다른 집들이는데 그 이제 출장 요리 같이 하시는 분들 정말 뭐 15인분이다 그러면 딱 맞게 딱 해놓고 싹 세팅해주고 가시더라고요. 딱 15인분. 그렇죠. 물론 이제 그보다 약간 플러스 알파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 우리가 야 대단하다 이랬거든요. 괜히 전문가가 정말 그렇죠. 아니죠. 이것도 부엌의 전문가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손 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유분 있게 음식을 준비하시다 보니까 하시다 보면은 얼마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만큼 하면 딱 요만큼 떨어지고 뭐 요거는 얼마만큼 먹고 반응이 어땠고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초반보다는 조금 나중에 더 좋고 나이가 아주 어리신 분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시죠. 그렇겠네요. 엄마가 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서 더 정말 유리하실 것도 같아요. 어떤 분들이 하기에 아까 이제 성격적인 면 얘기하셨는데 이 직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첫 번째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짬짬이 한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난 일할 수 없다. 애들 학교 간 시간 그런 분들께 되게 좋은 직업이고요. 두 번째 정말 요리를 잘하고 누군가를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에게 정말 또 좋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돈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나누고 싶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직업이죠. 그러니까 보통 음식을 나누는 게요. 어떤 분들은 그냥 먹는 걸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프리카에서는요. 배고픈 게 외로운 거래요. 그래서 음식을 공유하는 건 감정을 공유하는 거,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사실 왜 밥 혼자 못 먹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쩌면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 먹는 게 뭐 요즘 세대는 익숙해서 뭐 칸막이 친 음식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먹을 때 맛이 조금 왜 정말 맛없는 거라도 그렇지 않아요. 혼자 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먹기 싫으니까 불러드릴 옆집 아줌마 다 오라고. 옆집 그 집에 있는 음식 재료는 어떡하냐고요. 하루가 멀다고 그렇게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정을 나누는 거죠. 예. 어쨌든 사실은 이제 주부들이 하기에는 딱 좋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음식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걸 아이템으로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사장님이 되실 수는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다이어트 쪽으로 가자, 아니면 우리는 뭐 당뇨식으로 가자, 쫙 밀고 나가서 아니면 딱 2개 플랜만 갖고서는 뚜루러만 다니시고 영업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되시는 분들이 모이셔도 상관은 없죠. 그렇겠네요. 한 서너 분 정도 해서 약간 전문 분야를 나눠갖고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진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게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왜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젊은 분들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사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은 보기에 근사해 보이지 힘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먹어보면 맛이 없는 경우도 좀 있고 보이는 것만 그렇죠. 예쁘게 보여요. 푸드 매니저는 일단은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맛도 있고 영양도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왜 외국 가서 공부해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장보다는 틈새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한다면은 이 직업도 괜찮겠네요. 네. 오늘 주부님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진짜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도전하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니 그냥 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안의 푸드 매니저라고 그래도 사실 그렇죠. 이제 내가 모르는 거 많이 알아갖고 말 것 같아요. 저 시작하시면 명함 꼭 돌려주시고 저에게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취업 전문가로서 조언을 좀 얹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일단 사실은 푸드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주부님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게 되시면 사실은 직업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시거든요. 근데 푸드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늘 하고 있었던 거지만 잘 하시는 것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부들 요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 참 많잖아요. 오늘 정말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한번 용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신지훈 강사님 그리고 고희연 주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직업을 가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생 사는 것이 뭐 그것이 돈이 되든 안 되든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지금 하는 일이 다소 좀 지겹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좀 바꿔서 정말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꽤 괜찮은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주말의 나의 도전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